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가 되면 심하게 덜덜덜 떨려요. 저는 엄청 떨었어요. 초등학교 때 웅변대회를 했어요. 공산당이 싫습니다. 영성아, 엄마야, 누나야. 갑자기 연극을 하시네요? 교회에서도 가끔 강연해요. 교주처럼 강연해요. 믿습니다. 광신도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꾸는 게 최고의 수업이거든요. 대중연설은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이거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 질문. 사람들이 많은 곳에 혼자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가 되면 심하게 덜덜덜 떨려요. 고 작가님은 요즘에 떨리시나요? 안 떨리시나요? 약간 반반? 저는 이제 이렇게 정말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게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처음에 Q&A,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같이 이렇게 하니까 같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얘만 좋아해요. 되게 끝나면 녹이 진이 빠져갖고 병적으로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여기 보면 기가 빨려가지고 하면 되게 힘든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꼭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앞에 하는 거 말씀드리면 놀랍도록 이것도 어느 정도 다 훈련이 돼요.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또 이렇게 어렸을 때 기억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때는 초등학교 때 웅변대회를 했어요. 웅변대회. 끄떡이 보신 분들이 저랑 비슷해요. 공산당도 싫고, 그쵸? 공산당이 싫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번 엄마가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웅변대회에 나왔는데 그때 원고지를 놓고 이제 외워서 하는데 연습할 때는 이제 완벽하게 됐어요. 근데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버벅거렸는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쪽에서 엄마가 저를 보고 판대소를 하는 거예요. 너무 떨려서 못하니까 엄마가 너무 어이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나는 이제 뭐 앞에 나와서 말하면은 조금 이렇게 잘 떨는, 실제로 몸이 막 떨렸어요. 앞에서 노래하면 더 많이 떨고. 그래서 이런 점도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저희 음악 선생님이 좀 특이했는데, 그때 저희 음악 시간에 웬만한 가곡 같은 걸 다 외웠어요. 그리고 클래식을 듣고 막 시험 보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이 이제 되게 영화에서 나오신 그런 선생님 같은데 막 설명하시다가 영성아? 그러고 부르는 거야. 네. 갑자기 연극을 하시네요? 진짜로. 영성아? 네. 엄마야, 누나야. 그럼 제가 책상 위에 올라가서 엄마야, 누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엄마야, 누나를 부르는데 너무 많이 이게 다리가 막 후두루 떨리니까 딱 후두루 떨리니까 그 선생님이 제 발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다 불렀던 적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저도 작가를 하다 보니까, 작가는 이렇게 여러분이 작가 하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작가로 먹고 사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 통계적으로 평균 소득도 제일 낮아요. 엄청 낮아요. 제일 낮아요, 제일. 그래서 강의를 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은 안 할 수가 없으니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학습이 되다 보니까, 또 적응이 되다 보니까 저만의 떨지 않는 그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준비를 훨씬 철저히 하고요. 그래서 정말 좀 신기했어요. 이 친구는 제가 강의를 봤는데 어저께 나랑 대화한 걸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못해요, 그거는. 며칠 전 준비 쫙 해가지고 준비된 걸 딱 하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저는 이제 저한테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친구처럼 할 수는 없어요. 즉흥적으로 하면 벌써 즉흥적인 것만으로 떨리기 시작해요. 근데 준비를 철저히 하고 반복을 하니까 덜 떨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대화를 할 때 내가 아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네, 팟캐스트 하면서 많이 팟캐스트 하면서 많이 드립 치면서 막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이렇게 질문 나왔을 때도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얘기했던 걸 하니까 덜 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엄청 많이 떨리는 스타일인데 지금 좀 덜 떨죠? 확실합니까? 네, 저도 바뀐 케이스예요. 저는 엄청 떨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거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까쯤에 제가 빡 타오면서 막
너무 울컥했는데 그 발표하신 분 제가 너무 울컥했던 게 뭐냐면 그 생일 선물을 주겠다고 그냥 그 자체 너무 그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국 이분도 깨달았지만 또 하나가 그 주변을 분들도 다 생각하겠지만 결국 내가 나의 이야기를 진솔되게 하게 된다면 이게 좀 언변이 조금 안 좋고 조금 내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받아준 것처럼 나를 받아주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내가 실수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조금 막아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노력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이거는 여러분 뭐 진짜 90% 이상 노력으로 극복 가능합니다. 여러분 뭐 저도 떨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떨리는 것 같이는 안 보였어도 맨 처음에 막 먹고 살려고 강연을 했을 때 되게 호흡이 빨라져요. 그러다 보면 막 진짜 막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강연하면 숨도 되게 차고 그다음에 이제 막 그것 때문에 집중하다 보니까 막 허리도 많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강연을 하도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예? 익숙해져요. 진짜 뭐 여러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학교 입학식 때 첫날에는 되게 좀 뭔가 설레임도 있고 뭔가 약간 뭐랄까 긴장도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 한 일주일만 나가봐요. 금방 적응되죠?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처음이 힘든데 근데 왜 이 발표를 제가 꺼냈냐? 여러분 이 발표를 연습한다고 발표는 금방 늘지는 않아요. 제가 몇 번 말했어요. 여러분이 빨리 안 느는 게 있는데 대중연설. 왜 대중연설을 여러분 빨리 안 느는지 알아요? 대중연설은 다른 거는 상대적으로 빨리 했는데 왜 대중연설은 빨리 안 늘까요? 네,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대중한테 연설할 기회가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요번에 600명 정도 신청했는데 그래도 빡독에서 발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돼요, 사실. 그냥 약간 이제 광신도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이악 물고 해야겠다. 아까쯤에 그 영화하신 분이 믿음 딱 얘기했을 때 저기서 형 여기 교회인가요? 나 아멘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더 웃긴 거 마지막에 할렐루야까지 나왔어. 아멘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컬트화되는 게 되게 잘 나가는 조직의 문화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느슨한 유대지만 뭐 어떻게 뭐 영리 조직 뭐 비영리 조직은 아니지만 우리가 커뮤니티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신호예요. 여러분 이게 컬트화된다는 것 중에 컬트화되는 게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대중연설은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2명 왜냐면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발표 수업이 없어요. 되게 형식적이에요. 발표 수업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는 훈련도 안 돼 있어요. 네? 듣는 훈련도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발표가 진짜 힘든 이유, 진짜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 대중연설이 없어도 여러분이 좀 제가 극복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리면은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를 정확하게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발표할 때. 예를 들면 그거예요. 고 작가님이 저보다 아는 게 한 10배는 많아요. 최소한. 제가 토론하면 제가 이기는 게 한 1할밖에 안 돼요. 승률이요. 욕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냥 진짜 거의 9할 대 1할이에요. 잽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서 많이 배워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그 고 작가님 진짜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옛날에 그 제일 큰 강연 갔을 때 내가 삼성 무슨 강연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되게 큰 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강연을 기존에 다녔던 데 이제 작은 데만 다니니까 이렇게 사람이 다 앞에 있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멀리 있었어요. 그때 멀리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우리가 돈 진짜 못 받을 시절이라서 그때 받은 돈도 작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설레임도 있고 준비도 많이 하고 뭐 삼성 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막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멀리 있으니까 그 사람들 시선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듣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러면서 나한테 말해주는 게 그 준비해간 자료가 하얗게 보이더래요. 진짜 하얗게 보여갖고 막 무슨 소리 했는지 횡설수설 많이 했대요. 강의할 때 제 최고 위기였어요. 인생에서 최고 위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지금 눈이 보이잖아요. 제가 항상 눈빛을 교환하면서 강의를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때 380명인가? 근데 이 무대가 좀 멀리 있어서 눈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이 달라지니까 원래 뭐 이렇게 읽는 면도 강한 게 아니었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지나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그거예요. 저는 이제 대기업 근무 경험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과장으로 근무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많이 안단 말이에요. 저는 대기업 가면은 대기업 드립이 따로 있어요. 뭐 주간 보고 드립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이거 보는 사람들 항상 터지는 드립이 있는 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주간 보고가 목요일이다 그러면은 수요일 날 다 모여서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래 우리도 소설 쓰는데 저 회사도 똑같구나. 에? 그러면서 막 이제 막 대기업 관련 드립을 막 제가 쳐줘요. 그다음에 뭐 대기업을 워낙 잘 아니까. 예? 그러니까 막 전 대기업 강연이 제일 사실 재밌어요. 몰입도도 제일 높고 제가 막 아는 부분이 더 많고. 그러니까 이 경험의 차이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내용을 얼마나 진짜 내 몸에 체화를 시켰냐. 이제 고 작가님도 근데 경험이 많이 쌓여서 웬만해선 강연 가서 안 떨거든요. 특히 고 작가님은 그 엄마들 많이 오는 강연 가면 엄마들 울어요. 엄마들 울고 그다음에 고 작가님 이제 그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가끔 강연 와요. 거기는 장난 교주처럼 강연해요. 그 성경 구절 딱딱 얘기하면서 에? 실제 제 강의가 가장 좋았을 때가 순복음교회였어요. 그랬어요. 장난 아니에요. 그냥 그게 그 뭐예요? 경험 차이예요, 여러분. 예? 제 교회 가면 모르겠죠. 저는 교회를 뭐 조금밖에 안 다녀봤을까 옛날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강연을 너무 불특정 다수한테 많이 하면서 전철역에서도 해보고 왜냐면 강의 다 달라요. 전철역에서 했을 때도 그때도 힘들었던 게 전철역에 했을 때가 진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때 이수혁 강연 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있네, 한 명. 그때 다 동상 걸릴 뻔해서 거기 있는 사람.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거기가 영하 5도인가 10도인가 그랬어요. 되게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로 강연이 추웠냐면은 이게 나중에 마이크가 젖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마이크가 떨어질라 그래. 그러니까 막 우리 그때 출판사 이사님이 저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냥 강연을 끼어들었어요. 커피를 줬어요, 나한테. 그래서 마지막에 사인을 해달라 하는데 내가 손이 막 안 젖었었어요, 막 진짜. 예? 그냥 뭐 그런 게 야외상 경험이 없으니까 막 여러분 고 작가님 옛날에 뭐 하다 갑자기 실내 강연자한테 야외 강연 가면 또 바뀌어요, 그렇죠? 또 당황스러워요.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그냥 그 대중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잘 안 가는 데가 여기 아까 중학교 선생님 오셨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아예 안 가요, 저는. 중학교는 안 가는 거예요. 중학교 남자 중학교는 만나면 눈 마주쳐도 안 돼요. 그거는 왜냐면은 제가 능력이 안 돼요. 일단 제 강연은 누구부터 좀 효력이 있냐. 회사를 다녀본 친구부터 솔직히 그 제 강연의 효용이 극대화로 올리고 대학생 친구들도 많지만 되게 열심히 사는 대학생 친구들이고 회사 가서 개작사를 몇 번 나봐야 제 강연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해요. 구구절절하다 진짜 그러면서 진짜 맞는 말인데 나도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와닿아요. 예? 거기다 이제 퇴사 한번 해보면은 진짜 그냥 설교 듣듯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러면서 믿습니다 이러면서 듣는 거예요. 그냥요. 왜냐면은 경험치가 다르니까요. 경험치가.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 빡독에서 이 스피치를 넣었냐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찬스가 거의 없어요. 이런 대중 앞에서 여러분이 강연을 해볼 확률이랑 그 다음에 그런 게 유튜브 매체에 실려서 막 몇만 따봉을 받아 막 몇만 조회수를 기록해볼 확률이랑 우린 또 여러분을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 컨텐츠에는 웬만하면은 뭐 우리가 태클을 안 걸어 그러니까 손을 안 대 댓글에 그냥 뭐 의견을 자유롭게 하는데 여러분 발표에다가 악플을 달면 우리가 바로 차단을 하거나 그 유튜브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여러분 유튜브에 악플 막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막 악플 쓰면 여러분이 갑인 것 같죠? 그 기능이 있어요. 자기만 댓글 보기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거를 채널에서 이 사람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 그 용어가? 용어 네가 나한테 지옥의 구렁텅이. 제가 지옥의 구렁텅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딱 누르면은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랑 달라요. 페이스북은 차단하면 안 보이는데 이 유튜브는 여러분이 나쁜 댓글 뭐 터무니없는 걸 쓰죠? 인신공격성에 비하 발언하죠? 여러분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딱 여러분한테만 보여요. 본인만 보여요. 본인만 딱 보여요. 이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구글이 통계적으로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나쁜 글들이 많이 사라진다고. 혼자 엄청 열심히 쓰고 있는데 혼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구렁텅이라고. 네, 지옥의 구렁텅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웬만해서 그걸 안 쓰는데 욕설하거나 뭐 광고 아니면 안 쓰는데 여러분 강의는 조금이라도 비하라면 우리가 얄짤없이 그거 지옥의 구렁텅에다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을 보호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직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되게 여리기 때문에 그거 보호하려고 얄짤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무조건 발표를 해보시는 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제가 꿀팁 하나 드리면은요. 제가 빡독에 100% 뽑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게 저는 제 지인들이 물어봐요. 야, 나 빡독 가도 되냐? 꺼져. 제가 그래요.
왜냐면 여기 워낙 많이 신청해서 꺼져라 그래요. 너는 안 된다고. 너는 어차피 너는 안 읽을 거라고 와서 꺼지라고 제가 그래요. 근데 여기 100% 뽑히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남한테 울림을 줄 수 있는 사연을 쓰죠? 그날 발표하겠다고 하죠. 그럼 100% 뽑혀요. 주작은 안 됩니다. 주작은 안 걸릴 수도 있죠. 평생 안 걸려야 돼, 그 대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구구절절 왜? 우리는 이기적 이타주의자를 좋아해요. 진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는 사람 우리가 뽑아줘야 될 1순위. 왜?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의 효용성이 올라가요. 진짜 그 책에서 보지 못한 출판으로는 나오기 힘든 그 짧은 이야기, 울림 있는 이야기가 왜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꾸는 게 최고의 수업이거든요. 저 혼자 막 맨날 침팅하면서 떨어봤자 여러분이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바뀌면 되게 그게 뭐랄까 잔소리 같지 않고 꼰대 같지 않고 되게 그냥 친구가 친구한테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채널이 그런 게 많아요. 되게 여러분이 긍정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런 대중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은 무조건 하세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것도 환경 설정이에요. 그래, 나 체인지 그라운드 가서 발표해야 되니까 선행을 만들자. 그렇게 의도적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사람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또 행복한 세상 만들고 있겠죠. 예? 그냥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느슨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좀 올바른 방향, 긍정적인 방향, 여러분이 행복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환경 설정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발표는 웬만하면 극복이 된다. 그 대신 연습을 해야 된다. 일단은 첫 번째 내용 장악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이런 대중 발표 기회가 있으면은 2명이 모였든 3명이 모였든 발표를 하라 이거예요. 무조건 해보세요. 그럼 무조건 늘어요.